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제곱꼴이라는 게 있지만 3차 함수 이상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일단 그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돼.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y는 fx야. 근데 이 함수의 닫힌 구간, 이 함수의 닫힌 구간 알파에서 베타, 이 닫힌 구간 사이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 함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 근데 알파라는 구간이 여기야. 여기가 알파야. 알파야. 베타라는 구간이 이 정도야.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서 최대값은 어디야? 가장 클 때니까 그림을 딱 보면 이때가 가장 크지 않냐? 그럼 베타일 때 값이 최대인 거고, 그럼 최소값은 어디냐? 이 구간 내에서는 이때가 최소잖아. 그러면 극소값에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할게. 그런데 알파가 이제는 여기야. 여기가 x가 알파야. 베타가 한 이 정도야. 한 요 정도. 여기가 x가 베타야. 그러면 이 닫힌 구간은 알파랑 베타를 포함하는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냥 딱 봤더니 최대는 그러면 가장 높을 때니까 여기 만약 이때가 높이가 서로 똑같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알파일 때 아니면 극대일 때 그때가 최대인 거고, 그럼 최소가 어디냐? 여기가 최소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함수를 그리진 않았어. 최대랑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굳이 함수까지 그리진 않았고 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최대랑 최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함수의 양 끝값을 구해. 그러니까 알파일 때 값을 구해. 또 베타일 때 값을 구해. 그리고 이 구간 사이에서 극값들이 있다면 그러한 극값들을 구하는 거야. 들을 구해서 그냥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냥 양 끝값과 극값들 중에서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다, 작은 게 최소다 라고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지난 시간에 머뭇거리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알려졌던 3차 함수의 중요한 성질, 그 성질을 이용한다면 굳이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3차 함수는 최대 최소를 구해낼 수가 있거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긴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이러한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쪽은 완만하게 그리되 이쪽은 좀 약간 급격히 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이 극값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한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때의 x값을 그냥 a라고 생각할게요. 이때 x가 a야. 이때 x가 b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또 다른 극값에서 수선을 올려버리면 얘랑 얘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기억나요? 2대 1이었어요. 2대 1.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평행선을 그었어. 그래서 이쪽에서 만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얘랑 얘의 길이비도 2대 1이에요. 근데 3차 함수는 대칭이었다고. 어디에 대해서? 극점과 극점의 정가운데, 이거에 대한 대칭이었거든. 그러면 대칭이니까 얘를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리면 그럼 얘랑 얘도 길이가 같은 거라고.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버리면 8개의 직사각형이 나오지 않느냐. 이 8개의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럼 그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3차함수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부드러운 함수를 그린 게 3차 함수였다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한번 우리 체크리스트 뒤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자, 3차 함수 한번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먼저 사각형 8개를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이러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만들고 가운데 자르고 그 다음에 자르고 잘라서 자 8개의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3차함수를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다? 그 3차함수는 어느 점을 지난다? 이 점과 이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부드러운 함수를 그리는 거죠. 뭐 작까지 보여보지 않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야.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뭐 그릴 때마다 이러한 모논종이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모논종이가 가상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조금은 이렇게 신경 써서 좀 천천히 좀 그려보세요. 하다 보면 점점 그 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거고 그게 현실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오늘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미분하지 않아도 이 만나는 이 점만 알면 이때의 x값을 바로 2대1 내분을 이용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이용해주면 문제를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하면서 계속 사용을 할게요. 좀 이제 익숙해지도록 사용을 할게.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면 될 거고 실제 오늘의 주제는 그냥 이거예요. 이게 하나가 오늘의 주제고 이것만 얘기하면은 이론은 끝난 거야. 자, 이론은 끝났어요. 이제 문제만 보면 돼. 이론 없어. 그냥 최대 최소 양 끝값과 극값들 중에서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다. 그냥 그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본격적으로. 6-1번입니다. 6-1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고요. 6-1번. 자, 첫 번째는 y는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 그런데 x 범위는 0에서 3까지다. 최대랑 최소를 구하래요. 자, 원래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푼다? 0을 집어넣고요. 3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극값들을 찾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야. 원래 그렇게 푸는 건데, 그런데 한번 얘를 3차함수니까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데 우린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는 뭐 이걸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분해서 극점이 되는 미분값이 0 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어준다 였잖아. 그리는 거죠. 미분했더니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가 되고 이것은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고 x바 1, x바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걔는 1과 2에서 극값을 갖는 거니까 x가 1일 때 값을 직접 1을 집어넣어서 찍어주면 그 1일 때 값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안 구해봤나?
자, 1을 집어넣었더니 걔가 내가 구해보진 않았구나. 1을 넣어봐야 되네. 자, 1을 넣으면 얘는 2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3 나오나요? 자, 1 대값 3이네요. 1,3 찍어주고 그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요거 16 마이너스 4도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실제 계산하면 2 나오나요? 그러면은 얘는 2가 나온다 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 0일 때가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는데,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란 얘기야? 이게 몇 대 몇이다? 2 대 1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인 거야? 2분의 5인 거죠. 그렇죠? 길이비가 2 대 1이니까 이게 실제로 1이니까 이게 실제로 2분의 1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x값은 2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0부터 3까지라고요. 그럼 x는 0이 여기 있잖아요. x는 0. 그럼 x는 3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당연히 얘가 최소인 거고 얘가 최대인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일 때 값이야.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다. 최대값은 3을 대입한 게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은 굳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 값들을 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뭐 그 극값들을 다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3참수의 특성상 이런 점이 있으면은 무조건 요렇게 선 그어서 2 대 1인 거 이용해주면 실제로 경계가 되는 3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최대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2번. 절대값이 있는 함수 y는 절대값 x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 함수고 x 범위가 마사에서 1까지래요. 자,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얘를 먼저 그려주면, 그럼 주어진 이 함수를, 이 안에 있는 이 함수를 그냥 fx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걔를 한번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주면 f'x 전개수 미분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도 괜찮아요. 자, 전개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미분해 볼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이거 미분해주면 2 곱하기 x 더하기 3, 물론 속미분은 1 이거였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 그럼 묶이지 않는 것은 x 더하기 3 더하기 2x니까 3x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그냥 문제를 회전시킵시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거는 x가 마이너스 이런 자, x가 마이너스 3과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 x에 마삼을 집어넣었더니만 요 안에 거만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 9 나오네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요 안에 거만 그려주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3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0일 때가 마이너스 9니까 자, 이렇게 생긴 요 함수였는데 문제는 그거의 절대값 함수는 뭐다?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 거니까 그럼 꺾어 올린 그 그림을 그리면 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요 함수가 되겠죠. 꺾어 올린 거. 그러니까 여기가 9가 될 거야. 근데 x가 0일 때도 9니까 얘랑 얘는 높이가 똑같은 거네요. 여기가 9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가 13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사부터 1까지니까 자 이거는 생각하기 귀찮다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까? 그냥 원래 구하는 방법 마이너스 4일 때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1일 때 값을 구하고 그리고 그 값들 마3일 때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구해서 실제로는 그거의 절대값들인 거니까 물론 절대값을 생각해주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의 최소값은 0이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이 중에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놈은 또 최대값일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그냥 판정해주면 얘는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프는 좀 그리고 나서 판정해야 돼. 그래야지 그 상황을 가지고 아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요. 자 오늘 푸는 문제가 거의 끝까지가 이러한 식의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야. 6-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2번. 자,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우리 사참수예요. 사참수의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참수의 개형 4가지였고 그 사참수는 예를 들어서 극값이 3개면 이렇게 생긴 사참수 그 다음에 또 사참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 사참수의 개형은 4가지였는데 그런데요 사참수는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사참수는 언제가 최소다? 극값에서 최소다. 그래서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사참수는 극값에서 최소값이 결정된다 였어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에 적어둡니다. 뭐야? 사참수에서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자 적어주세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극값에서 결정된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한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극값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면 최소값이 극값인 거고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면 뒤집어진 거니까 최대값이 극값에서 결정되더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문제가 이거 사참수거든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사참수야.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3. 자 이거 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놈은 넷 중 하나거든. 그럼 뭐다? 최대값은 없다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값은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최대값 없다죠.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야? 극값 중 가장 작은 하나인 거야. 당연히 그쵸? 아 결국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사차함수의 모양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최소값을 구하라 가장 작은 극값 중 하나인 거라고. 그러면 얘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미분해서 0 되는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자 얘를 미분해 봤더니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이고요. 이것은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는데 x에 1 집어넣었더니 0 나오네요. 그럼 일단 이놈은 x-1을 인수로 갖는 거고요. 그럼 뒤에 거는 뭐냐? 조립제법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자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푸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x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x세제곱은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 생겼어.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 없으니까 그럼 플러스 x제곱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뒤에는 더하기 x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돼. 2를 만들어야 돼. 그 여기는 마이너스 2가 필요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조립제법 쓰세요. 조립제법 써서 이거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완성해주면 다시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럼 주어진 이식은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자, x가 언제 극값인 거야? x가 마이너스 2에서만 극값인 거죠. 왜요? 미분했을 때 f'x의 결과가 뭔가의 제곱의 꼴로 표현되면, 미분할 때가 이게 제곱이면 얘는 뭐다? 삐끗하는 거다. 그럼 이것은 1에서는 삐끗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갖는 거야.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한다면 3참수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졌다가 x가 1에서 삐끗하는 이런 놈인 거라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가 x가 1인 거야. 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4차함수는 극소값에서 최소값이 결정되니까, 그럼 이거 딱 봤을 때 이놈이 0 되는 x 중에서 극값 되는 놈은 x가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x 1일 때는 이건 삐끗하는 거라고. 항상 미분할 때 그게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삐끗, 마이너스 2에서 극소, 그러면 극값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가 최소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그 함수값이 최소값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2번. 이제는 1에서 4까지 정의된 함수에서 fx가 a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x 세제곱 더하기 b래요. 근데 a는 양수니까, 일단 a가 양수란 얘기는 이거 4차함수고 최고차함기수 양수인 4차함수니까 뭐야? 넷 중 하나야. 넷 중 하나야. 근데 이제는 뭐야?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정의역이 1부터 4까지 정의된 이 상황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최대값이 3이래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냐? 그냥 이렇게 푼다고 생각 없이 푼다면 그냥 양 끝값 1일 때 값을 구하고 또 4일 때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구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고 가장 작은 놈이 최소인 거야. 자,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해 봤더니 4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이네요. 이것은 4ax 제곱으로 묶어주면 x가 3인 거죠. 자, 언제가 그 값이라고요? x가 얼마일 때? 3일 때. 3일 때가 0은 삐끗하는 거라고 했어. 0은. 그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 함수는 중간에 최고차함 개수가 a가 양수니까
내려가다가 x가 0에서 삐끗했다가 3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 함수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이때가 x가 0인 거고 이때가 x가 3인 거라고.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지만 어쨌든 극값은 0을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던 거예요. 그러면 x가 3일 때니까 극값은 f3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자? 다 대입하는 거죠.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이 양끝값이니까 1을 집어넣어주면 a 마이너스 4a 더하기 b, 그러니까 b 마이너스 3a고요. x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4의 4제곱에서 4의 세제곱에서 4의 4제곱 서로 다 지워지네요. b만 남죠.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81a 마이너스 4 곱하기 27 4 곱하기 27a 더하기 b 이거니까 얘는 b에서 마이너스 27a 이렇게 되네요. 아니죠? 지금 3 집어넣고 이거죠. b 빼기 27a 그쵸? 3 집어넣은 거고 아까 4 집어넣을 땐 b가 됐었죠? 이렇게 됐다면 뭐 그럼 당연히 자 언제가 최대야? a가 양수니까 이게 최대죠. 그래서 이 최대값이 이놈이 3이다. 그럼 언제가 최소다? 얘가 최소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a랑 b 구할 수 있다. 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한 범위가 있는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는 그냥 무조건 양끝값 1과 4 그리고 극값들을 구해서 그걸 비교해서 가장 큰 놈이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문제 풀 때는 이걸 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하는 거야? 상황을 살짝 그림으로 그려보고 나서 그리고 이 자체로 판단할 수 있다면 굳이 다 구하지 않아도 정답 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은 해보는 게 좋다. 이게 최대, 최소랑 관련된 기본적 얘기였어요. 자,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랑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실수 전체가 되었든 또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되었든 그 두 가지 상황이었는데, 그럼 만약에 함수가 열린 구간이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x의 구간이 이제는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정의역인데 그 정의역이 열린 구간이야.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의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x가 알파래요. 여기가 x가 알파래요. 이 정도가 x가 베타래요. 그런데 이게 열린 구간이야. 그 열린 구간이라는 얘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건 맞지만 이 함수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건 맞지만 열린 구간이니까 알파일 때 값은 구멍인 거죠. 베타일 때도 구멍인 거죠. 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봐요. 최대값 어디예요? 최대값? 가장 큰 값이니까 이때가 최대네. 이때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최소값 어디죠? 최소값 없는 거죠. 왜요? 구멍이라고. 그러니까 알파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때가 실제로 알파 콤마 2다 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2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2보다 큰 값이지만 2보다 큰 값이 얼만데요? 2.1? 근데 걔보다는 2.01이 있고 또 그보다는 2.001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최소값은 없어. 근데 최대값만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양끝 값은 비어 있기 때문인 거야. 그 상황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할 수도 있어. 근데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한 것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활용 문제를 가져가. 활용. 최대 최소의 활용이에요. 최대 최소의 활용. 그러니까 응용 문제고요. 응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 또는 최소값 구하라. 이런 뭔가 응용되는 문제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는 활용 문제의 최대 최소는 얘는 열린 구간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응용 문제의 최대 최소는 그 구간 자체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야. 그럼 열린 구간이다 보니까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는 없죠. 아까 난 얘기했잖아. 최대값 최소값은 양 끝값과 그 다음에 극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큰 놈이 최대고 작은 놈이 최소라고 했는데 함수가 열린 구간이 돼버리는 순간 양 끝값은 없다고.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래. 자, 우리나라 수학 문제는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분명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겠어요?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극값인 거죠. 이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언제? 응용 문제는. 활용 문제는 열린 구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최대 또는 최소가 있다면 그 값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극값에서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극값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냐? 그냥 극값 구해서 때려 박은 게 무조건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무슨 문제에서? 활용 문제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이론은 딱 두 개 한 거야. 첫 번째는 그냥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얘기. 닫힌 구간 최대 최소는 그냥 세 값 비교해서 가장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다 라는 거 하나였고, 그 두 번째 활용 문제에서는 언제가 최대 최소 결정되는 거냐? 그냥 그 값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만 하면 오늘 이론은 100% 끝난 겁니다. 다 끝났네요 이제. 자, 요 부분이 이제 4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 밥은 먹고 왔니? 안 먹었어? 그렇게 한 번에 밥을 안 먹었는데 가끔하지 마. 너무 졸리잖아. 같이 졸리잖아. 자, 해볼게요. 6-3번. 6-3번. 부피가 최대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부피가 최대. 6-3번 문제. 자, 문제 보다 보면 6-3번. 부피가 최대. 여기다 밑줄 그어봐.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문제라고요?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최대 최소의 활용.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활용 문제는 항상 이런 거라고. 어떤 이제 문제가 주어져서 넓이의, 부피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는 다 활용 문제야. 그러면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는 자 뭐라고 적는다고요? 언제 정답이 결정된다? 극값에서 정답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부피의 최대값 구하래? 언제야? 극값에서. 자, 이제 뭐 문제로 가볼게요. 자,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대요.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서 이 변의 길이가 24가 되는 상황에서 얘를 적절히 잘라서 우리는 선물 상자를 만든 거죠. 선물 상자를. 그래서 얼만큼 잘랐느냐?
그냥 이 끝부분에 x만큼 자른 거야. 그럼 당연히 선물 상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일단 반을 줬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잘라내고 이만큼을 잘라내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이만큼을 뚝 자르고 이렇게 뚝 잘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접는 거죠. 이렇게 종이를 접어버리면 이렇게 종이를 접어버리면 우리가 상자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이 상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만든 거라고. 상황이 이해되죠? 그렇죠? 우리 상자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를 x라고 놓은 거라고. 이 길이가 x야. 이 길이가 x야. 그러면 결국에 24를 이렇게 일단 반 자른 거니까 여기는 12였고 그럼 이 길이는 12-x가 될 거고요. 역시 이게 24인데 x를 잘랐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24-2x가 되겠네. 따라서 이거의 부피를 vx라고 할게요. 부피니까 볼륨. 그럼 부피는 12-x 곱하기 24-2x 곱하기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놈은 요거 2로 묶어주면 2 곱하기 12-x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언제가 부피가 최대인 거야? 극값에서야. 자, 이거 미분을 하지 않아도 정답을 구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주어진 이 함수를 미분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떤 함수인가? 0될 때가 x가 0일 때랑 x가 12일 때 0이 되는 그러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x가 12에서 제곱이니까 12에서 중근을 갖는 거예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립니다. 어떻게 생겼겠다. 이렇게 0을 뚫고 지나가야죠. 근이니까. 그 다음에 12에서 중근이니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 미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 형태면은 0을 실근으로 갖고 12를 중근으로 갖는 그러한 3차 함수를 그린 건데 그런데 봐봐. 그럼 우리가 극값이 언제야? 이때가 극값인 거야. 최대가 되는. 그럼 이때가 언제냐? 내리면 뭐라고요 이게? 몇 대 몇이다? 1대 2라고요. 이쪽이 완만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 길이가 긴 거예요. 그러면 0과 12를 1대 2로 내분했던 얘기는 결국 3등분한 거고 3등분한 이 첫 번째 짤이니까 이때 x는 4죠. 그러니까 x가 4일 때가 뭐다? 최대다. 왜? 응용 문제의 최대 최소는 극값에서 결정된다라고 했고 당연히 극값 중에서 최대가 되는 그 x는 4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겠어요? 활용 문제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했어. 실제로 잘라낸 거야. 그럼 잘라내야 되니까 x는 어때요? 당연히 0보다 커야죠. 그리고 이 길이가 12-x니까 x는 어때야 돼? 1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정의역이 열린 구간이야. 0부터 12까지. 그럼 양끝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함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함수를 생각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언제가 최대다? 극값일 때밖에 없다고. 양끝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서술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다 표현을 해야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푸는 입장으로 본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활용 문제다. 활용 문제니까 그냥 주어진 함수에 미분에서 0 되는 그 놈일 때가 정답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3차 함수야. 이미 이 함수의 그래프가
0을 실근으로 갖고 11을 중근으로 갖는 3차 함수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냥 미분하지 않아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고 그게 1대 2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 값의 x는 그냥 바로 4인 것까지 알아내는 거라고. 자, 미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할 때 미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거 1대2, 2대1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감각이 많이 생길 거야. 이 감각이 많이 생길 거야. 자, x에 4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의 부피 구할 수 있겠네요. 좀 더 해볼게요. 6-4번. 자, 계속 활용 문제입니다. 뒤에 게 다 활용 문제예요. 이제는 뭐냐면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부피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길이의 최대값 다 활용 문제고 활용 문제는 그 값에서 정답이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6-4번. 이 참수가 있는데 이 참수가 이렇게 생긴 이 참수야. 이렇게 생긴 이 참수. fx가 y가 9-x제곱. 그러면 여기가 3, 이게 -3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가 9가 되는 이런 이참수가 있어서 이 이참수에 특정한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x축의 평행하게 선을 긋고 절편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이러한 사다리꼴을 만들었다. 사다리꼴을 만들었다. 자, 만들 수 있는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예요. 됐죠? 자,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의 점의 좌표를 가급적이면 1사분면을 미지수로 놓는 게 좋아요. 양수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그냥 x를 그냥 a라고 놓을게요. 그럼 y는 이거죠? 9-a 제곱이네요. 넓이를 구합시다. x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될 텐데, 그럼 이 넓이는 여기 3 더하기 a 곱하기 9-a 제곱, 그런 게 좌우 두 개다. 곱하기 2 이거네요. 날라가고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3-a 곱하기 3 플러스 a니까 그럼 주어진 식은 결국 3 플러스 a의 제곱 곱하기 3-a가 돼요. 자, 이것도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왜? 근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의 근은 이거를 a축으로 본다면 a가 마3일 때랑 a가 3일 때를 근으로 갖는, 이제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인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인데 마3에서 제곱이니까 여기서 중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접해야 돼. 그리고 얘를 실근으로 가져요. 자,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손가락으로 그림을 살짝 그리면 그래요. 그쵸?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래니까. 그래, 그거잖아. 그러니까 자, 그림을 그리면 마3에서 이렇게 접하고 3에서 이렇게 실근을 갖는 이 함수인 거고, 항상 그림 그릴 때는 이쪽을 완만하게, 이쪽은 급격히야. 왜? 이렇게 그리면 요때 x값이 얼마인 거라고요?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라고. 요 길이가 6이니까 2대 1이면 요 길이가 4, 이 길이가 2인 거잖아. 이때 x는 1인 거죠. 그치? 2대 1이잖아요. 언제가 정답이다? 1을 집어넣은 게 정답이다. 왜? 극값에서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그 이유는 뭐다? 정의역이 열린 구간이기 때문인 거죠. 실제 이 a는 어때야 돼요? 1사분면 점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a가
3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0과 3 사이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간에서는 양 끝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에서 정답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정의역 이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그 값 집어넣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1일 때가 정답인 거야. 그리고 그 값 미분해도 괜찮지만 그냥 바로 여기 그림만 싹 그려놓으면 언제가 그 값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에 1을 집어넣은 이 값이 최대값이 된다. 그러면 32인 거 알 수 있네요. 쉽죠? 그냥 두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좀 힘들겠지만 좀 시계가 3시가 안 됐네. 맞니? 3시가 안 됐네. 우리가 2시부터 수업 아니었나요? 1시 반부터인가? 네. 자, 두 문제만 더 할게요. 6-5번, 6-6번. 6-5번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이고 그런 원뿔에 원기둥을 내접했다. 원기둥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입체에, 근데 그 입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완벽히 대칭인 입체야. 그러니까 뭐 원뿔이라던가 또는 뭐 구, 원기둥 이런 것들은 그 완벽히 어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의 입체거든요. 그런 입체에 뭔가의 대칭인 꼴의 도형이 내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체를 그린다기보다는 그 입체를 자른 단면을 그리는 게 좋아요. 입체를. 그러니까 입체를 반으로 뚝 자른 거죠. 사과를 반으로 자른 것처럼 그 주어진 이 상황을 반으로 뚝 자른 단면을 생각해서 식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6-5번. 그래서 단면을 생각하자라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 반지름 길이가 1인 원뿔이 있었고 거기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어. 자,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원뿔 안에 원기둥이 있는 거야. 근데 걔를 반으로 세로로 뚝 자른 거라고. 그럼 세로 자른 그 단면은 어떻게 생긴 모양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긴 원뿔이니까 원뿔을 잘라내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올 거고 거기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었고 걔를 잘랐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생긴 이놈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됐죠? 자, 입체에 내접하는 도형에 대한 문제는 단면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단면을 생각했을 때 실제 원뿔의 반지름 길이가 1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1이란 얘기죠. 이 길이가 1. 그리고 원기둥 부피가 최대가 되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 구하래요. 그러면 이 원기둥의 반지름은 우리가 R로 볼 수 있어. 이 원뿔의 높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 높이를 그냥 H다라고 생각할게요. H. 모르니까 이렇게. 자, H는 상수입니다. H는 처음에 주어진 원뿔의 높이니까 H는 변하는 값이 아니고 상수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요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왜? 닮음이잖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거든. 그럼 요 길이는 1-r인 거죠? 그럼 닮음비에 의해서 1대 h가 1대 h는 요거 1-r의 이 길이 그냥 a라고 할까요? a 라고 넣을 수 있다고요. 따라서 그 a는 h 곱하기 1-r인 거죠. 요 높이가 h 곱하기 1-r인 거야. 따라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부피 V
반지름에 대한 함수니까 VR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 부피는 밑넓이는 이거 R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H 곱하기 1 마이너스 R인 거죠. 어차피 H랑 파이는 상수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이 부피라는 함수가 뭐 똑같은 거야. 이게 R이 변수니까 R에 대해서 R이 0일 때랑 R이 1일 때 0이 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거죠. 그런데 R이 0에서 제곱이니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R이 0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여기 접하다가 이런 거고, 그럼 이때가 언제다? 2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2다.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야? 3분의 1을 대입한 R이 3분의 2일 때, 그럼 그 3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최대값 나오는 거죠. 문제는 최대가 되는 아래값을 구하라 3분의 2인 거야. 어차피 응용 문제니까 극값에서 최대인 거고, 자, 우리 극값하기 위해서 미분 안 했네요. 그렇죠? 자, 지금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미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하지 않아도 그냥 3차 함수의 성질 이용해주면 2대1 이용해주면 바로 언제가 극값인지 다 추정할 수 있었고 값 구할 수 있었어.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6-6번 6-6번 3,0이라는 점과 포물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사이의 거리가 L인데 L의 최소값과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이 문제는 우리가 미분을 배우지 않아도 실제 구할 수가 있어. 이참수고 그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실제 이거 수학상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정석에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린 이거를 미분을 이용해서 구해볼 거야. 미분을 이용해서. y는 x제곱. 요 함수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 3,0이라는 점에서 여기 위에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L이고 그 거리가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대충 한 그 점이 최소가 되는 동안 대충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충? 그럼 우리는 그 점을 모르니까 a, a 제곱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문제는 뭐니?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L로 놓은 거고 그 L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a 값을 구하시고가 문제죠. 이렇게 풀 수 있어. 이 L이 최소면 당연히 걔를 제곱해도 최소야. 제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리 자체를 구하면 근호가 보이기 때문에 식이 안 예쁘잖아? 이거 차라리 제곱을 해주자. 그러면 L의 제곱을 구하면 얘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제곱했으니까 A 3의 제곱 더하기 A 4제곱이에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합니다. 정석책을 보다 보면 배우지 않았던 기호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기호가 나오냐면 이걸 미분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여태까지 썼거든. 그냥 미분 이렇게 썼어. 얘를 미분할 때. 근데 얘를 미분했을 때 이거를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어. 우리는 이놈을 A라는 문자에 대해 미분하는 거잖아. L제곱을. 그러면 걔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TL제곱 TA 이렇게 쓰기도 해. 이것은 어떤 얘기야? L제곱을 A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기호인데 잘 몰라도 돼요. 안 쓸 거야. 근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석에 즉 해설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론 기호가 나오니까
이런 기호가 도대체 선생님 이게 뭡니까? 저 모르겠어요. 난 말 나올까봐 그냥 이런 게 있다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미적분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많이 쓸 수밖에 없지만 수투에서는 사실 쓸 일은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다야. 얘가 의미하는 것은 L제곱을 A로 미분하라야. 자, 아무튼 미분해주면 그러면 주어진 것은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요거 해주면 2 곱하기 A-3 더하기 미분 4A 세제곱 이거죠? 는 4A 세제곱 더하기 2A-6인 거야. 근데 걔가 0 될 때가 A가 얼마인데요? 1이잖아요. 응용 문제는 언제가 최대 최소다? 극값에서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A가 1일 때야. 그럼 선생님 1 말고는 극값이 없나요? 그럼 해보면 돼 사실은. 그거는 실제로 얘를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까요? 최고차 한계수 4, 그 다음에 2차식 빵, 1차식 2, 상수 마이너스 6, A에 1 집어넣을 거죠? 4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빵이니까 그럼 주어진 식은 A-1 곱하기 요거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6인데 그런데 얘의 판별식은 음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0 되는 놈 A가 1밖에 없다요. 그러니까 극값이 되는 A값은 1인 거고 그럼 당연히 응용 문제는 극값에서 정답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그 최소가 되는 정답표는 1,1 그리고 A에 1 대입한 그 값에 근호 씌워야지만 실제 거리인 거죠. 그러면 정답 나오네요. 간단하네요. 야, 오늘 하는 주제는 최대 최소고요.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함수가 닫힌 구간이면 양 끝값 그리고 극값 그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 비교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개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개형을 알고 있다면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언제가 극값인지는 추정할 수 있고 그럼 최대 최소를 그림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었다. 4차 함수는 당연히 개형으로부터 최대 최소가 극값에서 결정되는 걸 알 수 있다. 잘 모르겠으면 양극값, 극값 다 구해서 비교하겠다. 하지만 응용 문제는 양극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극값만 구한 게 정답이다. 이게 오늘 수업의 답입니다.